피가 거꾸로 솟는 요즘 표현으로 피꺼솟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해 공무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네. 예.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이 처참한 상태로 주검으로 돌아온 이 사건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 업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얘기야 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였느냐? 당시에 기사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원래 빚이 있었다. 도박빚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시정일관 그렇게 밀어붙였죠.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월북을 하려다가 그게 거꾸로 북한군에 들켜서 사살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준 씨죠. 이분이 그러면은 빚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기자가 갑자기 그 순간에 취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다 기관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에 이제 수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소가 되었고 그 기소가 된 결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처벌 의견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이제 검찰이 그 관련자들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형량을 구형을 했죠. 그 관련자들 쭉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 지금 서훈부터 서욱 그리고 그 김홍입니까 해경청장 당시에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서훈 당시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징역 4년. 그러니까 구형 형량입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징역 2년, 서욱 당시 국방장관 징역 3년 뭐 이렇게 구형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지규현 판사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 해경청장 또 징역 4년인가 3년인가 그렇죠? 해경청장이요. 잠깐만요. 김홍희. 예. 해경청장 김홍희가 기사에 지금 안 나왔네요. 제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그리고 또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있을 겁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이죠. 구형이 됐고 국정원장 박지원이 가장 저거요. 징역 2년. 구형이 됐고 그런데 그게요. 저는 옛날부터 옛날부터라기보다 문재인 정권 끝나자마자 탈북민 2명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해수부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리고 이 통계 조작 사건 월성문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뭐 등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또 하나 있죠. 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USB에 무엇을 담아 주었느냐 그 이적지 아니냐 하는 사건 등등 내가 뭐 10개를 꼽으라 그러면 10개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왜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이것만은 좀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어느 것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래도 가령 울산시장 이제 선거 개입 사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문재인은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다 했다가 전부 다 무죄를 다 받았죠. 그런데 이 서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박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월북하려다가 잡혔다 뭐 이러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바다에 미끄러져서 떨어져 가지고 근데 그게 40km 정도가 되는 그 물살을 타고 북한에 가가지고 결국은 사살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누구 잤단 말이에요. 이튿날 유엔의 이제 연설 때문에 그랬죠. 여기에 명상으로 연설을 했죠 그때.
그 종전선언 연설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훈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결정을 문재인에게 보고를 하고 문재인이가 오케이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발표를 해라. 네. 그렇게 발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내가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이대준 씨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만나서 너 아버지의 죽음을 꼭 그 진실을 밝혀줄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편지까지 썼잖아요. 나중에 좀 밝혀주세요. 그런데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대준 씨의 형이 이제 저쪽 피고 측의 변호인 진술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재판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만행을 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오후 1시 50분 동생이 배에서 사라진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동생이 실종된 무궁화 10호의 승선에 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를 살펴보니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승선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된 동생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큰데 해양경찰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곧바로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구조 수색 방송을 했다면 동생은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저는 간단히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는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있었다. 국가의 안보 라인, 수사 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다. 이렇게 정말 피에 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때 메이데이를 계속 불러주고 이 사람이 실종됐고 네. 그 구조를 요청을 한다. 이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북한에 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에게 우리 국민이 한 사람 물에 떠내려가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김정은이 사살은 안 했을 것이다. 네. 그 목숨은 끊겼을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이 형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하고 국방부에서 국정원에서 50건, 국방부에서 5,600건의 문건이 지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사이에 오고 간 여러 가지 그 무슨 내용들 네.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그 이대준 씨가 살아서 떠내려갔다는 것을 그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화들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국가가 우리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충분했는데도 우리 공무원이 죽도록 방치를 한 겁니다. 지금 피고인 측들은 그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탈한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게 배 구조상 무궁화 10호 구조상 실수로 빠지는 거는 어려운 반면 다시 배에 오르는 건 힘들지가 않다. 인근에 등대가 있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37시간 살아남았다. 특수 취급 정보 첩보상 한자가 쓰인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던 걸로 봐서 보이고 북한군 대화에 월북이라는 점이 언급이 됐었다. 감사원은 지금 이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을 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등의 근거로 해서 이거는 사고로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월북할 그런 의도가 강하게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추정하기로는 중국 어선에 탔는데 구명조끼만 입혀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해류를 타고 북한으로 간 것이거든요. 뭐 이대준 씨 헤엄을 잘 쳐서 그래서 그 장거리를 헤엄을 쳐서 간 것이 아니라 해류에 떠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북을 할 의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아무튼 이제 실족사냐 자진월북이냐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모적인 줄다리기에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보면 적국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총격 피살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총격 피살 뒤에다가 사체 훼손까지 했잖아요. 네. 사체를 또 불태우기까지 했는데 아, 그럼요. 이 수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고 유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진실이 은폐되고 더더군다나 국민 감정의 소모전까지 겹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법원에서 판결을 좀 조속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난 이번 피고인들이 이 인생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뭐 피고인들이 이대준 씨의 그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피고인들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관의 장으로 있고 적어도 자신의 판단이 우리 국민의 그 재산과 생명을 보여주는 어떤 그 역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이 지금 박지원 현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 이제 임기 중에 집행유예라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네. 결국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거 네. 뭐 벌금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법원에서 만약에 이걸 이대준 피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건 유죄로 보면 최선이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장 초조한 사람은 박지원 의원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꿈이 크신 분인데 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안보 라인에서 이를테면은 이 가짜 은폐 모의가 있었던 것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석자들한테 1차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은폐 모의가 있었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석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전파를 하고 이미 이제 이 씨가 숨진 상태인데도 수색 중인 걸로 허위 보도 자료를 꾸몄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유법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NSC를 네. 연구잖아요. 그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그 뭐 안보 장관 회의라기보다 네. 사실 NSC로 그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예. 거기서 다들 의논해가지고 한 네. 방향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제 건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윤석열 정권 때는 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이재명 정권으로까지 넘어와서 이제야 1심 결심 공판이 있다는 거. 뭐 선고 공판은 금년 말에 있을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아닙니다. 12월 26일 날 26일. 1심 네. 선고입니다. 26일로 못 박아져 있군요. 네네. 근데 지금 이쪽 뭐 박지원, 뭐 서훈, 서욱 뭐 이쪽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아니 그동안 60차례 이제 공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밝혔다, 우리는 꿀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초조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 문재인 정권 아래 네, 이른바 우리가 적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문재인은 다 빠져나와요. 네, 심지어 타이 이시다제 사건이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처음에는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결국 뇌물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을 네. 뇌물죄로 기소를 하니까 그걸 수사를 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변호인단들이.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정말 그 타이 이사제 사건 가령 이상직이가 그 타이의 항공사를 별도로 만들면서 항공에 대해서 희어자도 모르는 서창호라는 사람을 그 전무이사로 채용을 했잖아요. 예. 과연 거기에 우리가 사라고 생각하는 사바사바가 없었던 거냐? 항공 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을 전무에 앉혔죠. 예. 그런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 전무한 사람을 전무로 앉혔다. 예. 뭐 어떻든 그런데 그걸 이제 뇌물이 아니냐?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 이론이 다시 등장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경제 공동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제 문재인 그 일가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딸에게 생활비도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니냐, 결국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래서 검찰은 뇌물죄로 아마 기소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실제 정확한 기록을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참 보면 나는 그 유일하게 지금 고발된 게 그 하나예요.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비리도 빠져나왔죠. 통계 조작 사건도 빠져나오죠. 네. 그 통계청장을 쫓아내고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수경이라는 통계청장 쫓아내고 강신욱입니까? 그 새로운 통계청장이 오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통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그 보는 순간에 정말 내 모니터를 쳤어요. 하도 화가 나서 이거 많은 짓이냐 이게 공직자가. 좋은 통계로 보답을 하겠다는 말은 통계를 마사지할 수 있다는 그 말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요. 문재인은 집권하고 나서 이튿날 일자리 통계판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딱 한 번 보여줬죠. 예, 카메라 기자가 보여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통계 조작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갔고 굉장한 비판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뭐 관련자들 기소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야 이게 통계 조작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라고 하니까 지금 언론을 통제하면서 붕괴라고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 조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계 조작을 감사했던 감사원의 그 직원들 있잖아요. 다 인사이동 당하잖아요. 지금 이건 난리 났죠. 맞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적폐를 감사를 한 감사원. 그래서 검찰에 막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전부 다 곤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또 시청자들이 정말 곤장 때리는 줄 알고 또 내부 허위 방송했다고 또 고발하면 안 되니까 곤장을 때린 게 아니고 그렇게 혼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도 바꿔버리고. 저는 근데 참 의문이 드는 게 지금도 방금도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통계 조작, 그다음에 뭐 울산시장 선거, 그다음에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말 비극적인 이대준 씨 이제 살해 사건 이런 경우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빠진 것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했다라고 한 분들이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파헤치고 단죄하지 못하느냐, 왜 질질 끌었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은 손 안 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랑을 두고 조국과 윤석열이 다툰 사이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 좀 상당히 강고하게 서 있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나는 예컨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 피라미드 보고 인도에 들렸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또 새삼스럽게 왜 인도로 가느냐.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그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타지마할에 있는 외국 관광객들 싹 다 나가게 하고 혼자 탁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그 배경으로 앞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은 정말 명작입니다. 저는 뒤에 관광객들이 있는 거를 뽀샵으로 지워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그 사진은 김정숙 씨 내실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명작이 인생 컷. 명작이에요. 얼마나 그 우아한 사진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말한 그대로예요. 영부인 외교다. 그 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영부인 외교를 몸소하신 것이다. 이래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권이 끝나기 전에 그 서울 행정법원 판사입니까? 판결을 했잖아요. 그 특수활동비로 옷 샀을지 모르는 그 내역을 다 밝혀라. 이러니까 문재인은 서둘러서 그걸 대통령 기록물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고등부분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이제 그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 사건 뭐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저런 걸 가지고 윤석열 정권은 손도 대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 문재인이 이름이 딱 거론되는 그 부분은 싹 다 도려내요. 그게 검찰총장을 시켜준 분에 대한 보은이에요. 뭐라고 봐야 돼요? 글쎄요. 나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 그 단죄를 하려고 덤비들었을 때 네. 그걸 방법이 없으니까 박영수 특검에서 이게 박근혜 특검보다는 삼성 특검으로 부를 정도였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삼성과 박근혜를 딱 연결시켜서 둘을 박살내 버리면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흥미를 끌고 이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네. 나중에 내가 이재용 사건이 19개 혐의가 전부 다 무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네. 1심, 2심 전부 다 대부분까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이복현 이 수사 라인 박영수 특검에서 이 수사 라인 중에 뭐 박영수는 지금 뭐 사과를 할 여지도 없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아직까지는 공인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함구하고 한동훈 또 애초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이복현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뭐 내 말 듣고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이튿날 신문에 쫙 나오더라고요. 이복현은 사과했다고. 그런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그 자신들이 그 한 일에 대해서는 가령 이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온갖 그 이론을 내세워 갖고 박근혜와 이재용을 처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K스포츠 미르재단에 그 들어온 돈까지도 뇌물로 받는데 그건 예,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말 탄 거 정유라가 탄 말이 뇌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든 모르겠어요. 이번에 문재인은 그 지금까지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가 타이 일사제 사건 하나만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전전 정권의 주제,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할지